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한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은퇴 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를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에게는 조금 다른 답이 있습니다. 바로 쉬는 법을 모르겠다는 것이었죠. 평생 바쁘게 살아온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주어진 자유시간이 때로는 축복이 아닌 저주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쉼을 잃어버린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작은 커피숍. 오후 3시가 넘었는데도 손님은 단 한 명뿐입니다. 카운터 뒤에서 61세 스티브 리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32년간 대형 건설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던 그에게 숫자는 늘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에 놓인 숫자들은 그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임대료 2,800불, 재료비 1,200불, 매출은 고작 3,100불. 이러다 401K까지 털어야겠어.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죠. 주말도 추수감사절도 현장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바쁜 만큼 은행 잔고도 늘어났고 동료들이 인정해 주었거든요. 퇴직 후 계획은 소박했습니다. 아내와 작은 커피숍을 열자. 손님이 많지 않아도 좋으니 우리 둘이 여유롭게.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여유는커녕 불안만 커져갑니다. 당신 얼굴 좀 봐요. 매일 새벽 3시까지 뒤척이고 혈압약도 하나 더 늘었잖아. 우리 은퇴한 거예요. 이제 좀 쉬어요. 쉬면 뭐해? 이렇게 적자 나는데. 나 같은 놈이 쉬면 곧 파산하는 거야. 40년 가까이 일이 곧 삶이었던 스티브에게 쉰다는 것은 실패한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커피숍 문을 닫는 순간부터가 진짜 두려움의 시작이었죠. 때로는 우리 몸이 먼저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마음이 아무리 버티려 해도 몸은 정직하게 한계를 알려주죠. 많은 은퇴자분들이 아직 젊다, 조금 더 할 수 있다며 자신을 몰아세우곤 하는데요. 오늘 주인공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듣게 된 스티브 씨의 이야기입니다. 커피숍을 지키던 어느 추운 12월 아침, 스티브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불면, 스트레스가 겹친 탓이었습니다. 카운터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를 발견한 건 아침 일찍 들른 단골 손님이었죠. 911, 911, 커피숍 주인이 쓰러졌어요. 응급실로 실려간 스티브를 메리가 붙잡고 울었습니다. 32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이렇게 무력해 보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병원에서 담당 의사 존슨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압이 180에 120입니다. 매우 위험한 수치예요. 이 상태로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우선 쉬셔야 해요. 쉰다고 좋아질까요? 커피숍은 어떻게 하죠? 임대료는? 스티브, 지금 제 말 듣고 계세요? 쉬지 않으면 버티지 못합니다. 당장 일을 중단하세요. 그제야 스티브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은퇴했는데도 여전히 일하고 있었구나. 아니, 더 심하게 일하고 있었구나.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포틀랜드의 겨울하늘. 32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온갖 위험과 마주했지만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손에 꽂힌 링거줄을 보며 스티브는 처음으로 자신이 늙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메리, 미안해. 당신 말이 맞았어. 이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이제야 당신 목소리가 좀 편해 보이네. 우리, 진짜 우리만을 위해 살아보자. 그날 밤, 스티브는 병실에서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 걱정 없이 말이죠. 진정한 휴식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휴식을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바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스티브 씨도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찾아온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커피숍 문을 닫고 퇴원한 후 처음 한 달은 허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낯설었죠. 32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습관은 여전했지만 이제 할 일이 없었거든요. 메리, 나 뭔가 이상해. 아침에 일어나면 불안해. 당연해요. 40년 가까이 바빴으니까. 천천히 적응해봐요. 하지만 며칠 지나자 몸과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잠이 오기 시작했죠. 2년 동안 새벽 3시까지 뒤척이던 불면증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스티브가 제안했습니다. 메리, 오늘은 워터프론트 파크 갈래? 산책이나 해보자. 좋아요. 아, 그럼 손녀 엠마도 데리고 가요. 학교 끝나고 시간 있을 거예요. 포틀랜드의 윌라 및 강변을 따라 걷는 산책은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강변 산책로를 걷고 점심에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친구들과 체스를 두고 저녁이면 8살 손녀 엠마와 함께 색칠 공부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무 색칠 정말 잘해요. 할아버지도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 엠마가 잘 가르쳐줘서 그래. 3개월 후 스티브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던 하루는 이렇게 소소한 거였구나. 건설 현장에서는 늘 다음 프로젝트, 다음 데드라인에 쫓겨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강변에서 보는 일출, 엠마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 메리와 함께 준비하는 저녁 식사가 하루의 전부였죠. 예전엔 하루 12시간 일해도 늘 뭔가 부족했어요.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하루 3시간 강변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 저녁 메리가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눈에서 불안함이 사라졌어. 정말, 나도 그런 기분이야. 처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스티브의 새로운 하루는 여유로웠습니다. 시계에 쫓기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은퇴 후 논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놀면 게을러진다, 놀면 늙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스티브 씨를 통해 진짜 논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놀이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은 그의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논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유롭게 시간을 쓰는 것이라고. 누군가에게는 산책이고 누군가에게는 독서, 또 누군가에게는 친구와의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스티브에게 논다는 것은 처음에는 죄책감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일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메리, 나 이렇게 놀아도 되나?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당신 40년 동안 충분히 일했잖아요. 이제 좀 놀 권리가 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스티브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강변 산책을 하다 만난 동갑내기 친구 톰의 한마디 때문이었죠. 스티브, 당신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네. 10살은 젊어 보여. 정말요? 사실 예전엔 놀면 불안했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놀아야 몸도 마음도 살아납니다. 하지만 잘 놀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재정 관리입니다. 스티브 부부는 월 생활비를 2,200불로 계산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로 1,800불을 받으니 나머지 400불만 개인 저축에서 보완하면 되었죠. 계산해보니 우리 생활할 수 있어요. 커피숍 할 때보다 오히려 지출이 줄었어.
맞아. 스트레스로 먹던 술값, 병원비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여유가 생겼네. 둘째, 건강관리였습니다. 혈압, 혈당, 근육량을 지켜야 놀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스티브, 혈압이 많이 좋아졌네요. 140에 90까지 떨어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든 효과예요. 매일 산책하고 엠마랑 놀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셋째, 생활 리듬이었습니다. 놀더라도 규칙적인 루틴이 있어야 행복했거든요. 스티브의 하루는 이렇게 흘렀습니다. 오전 7시 기상, 8시 강변 산책, 10시 독서나 목공, 점심 후 낮잠, 오후 3시 커뮤니티 센터, 저녁 6시 메리와 요리, 9시 손녀와 화상통화. 신기해요. 일할 때보다 하루가 더 알차요. 그때는 바빴지만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여유롭지만 의미가 있어요. 어느 날 스티브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논다는 게 뭔지 알았다.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쓰는 것이었다. 변화라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죠. 스티브 씨도 진정한 은퇴의 의미를 깨닫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담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맞이할 인생의 새로운 장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스티브 씨의 변화된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1년 스티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굴의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사라졌죠. 어느 가을 오후 윌라믹 강변에서 메리와 산책하던 스티브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돈 버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쉬면 게을러질 것 같았죠. 그런데 이제는 하루하루 숨 쉬고 걷고 당신과 이야기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 조금 늦게 쉬어도 돼요. 40년 동안 충분히 달렸잖아요. 그의 크리스마스, 스티브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만든 나무 새집을 손녀 엠마에게 준 것이죠. 할아버지, 이거 정말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응, 할아버지가 3주 동안 매일 조금씩 만들었어. 새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이야. 와, 할아버지도 새들처럼 편안히 쉬고 계시네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스티브는 깊이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도 새들처럼 편안히 쉬고 있었거든요. 새해가 되자 스티브는 또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지역 시니어 센터에서 건강한 은퇴 생활 강의를 시작한 것이었죠. 여러분,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쉬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우리가 평생 일해온 건 이 시간을 위해서였어요. 노는 건 사치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런데 스티브, 돈 걱정은 안 되세요? 물론 계획은 필요해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건강하게 살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데 말이에요.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스티브는 메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계속 쉬라고 해줘서 이런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 함께 찾은 거죠.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에요. 그날 밤, 스티브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의 시작. 여러분,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쉬느냐일지도 모릅니다. 노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은퇴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니까요. 스티브 씨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미사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